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추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로고가 생겨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여러분들 동영상 내용 설명에 있는 이 동영상 아래 내용 설명에 있는 네이버 카페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이 동영상을 비롯한 저 미스터추의 여러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농촌과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농촌과 도시를 이제 비교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거 자체 내용은 시험 수능에서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이걸 바탕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도표통계 분석 문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을 살펴보고 도표통계 분석 문제에 필요한 그런 공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촌과 도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인구수는 당연히 농촌이 적죠. 그리고 인구 밀도는 농촌이 낮다. 인구 밀도라고 하는 건 일정한 1제곱킬로미터 안에 인구가 얼마만큼 촘촘히 살고 있는지 나타낸 수치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낮으면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사는 거고, 인구 밀도가 높으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는 농촌은 1차 산업 위주다. 자연물에서 이제 생산하는 1차 산업 위주, 농업, 어업, 임업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도시는 2차 산업,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제조업, 그 다음에 3차 서비스업, 산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동성은 농촌과 농촌에서는 이동이 굉장히 별로 없어.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도시에서의 인구 이동이 굉장히 잦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의 이 변화가 심하고 이제 직업 거주 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농촌은 1차적 인간관계다. 혈연과 지연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차적 인간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따뜻한 관계,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편한 관계, 이런 거라고 했었죠. 이러한 관계가 농촌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다. 2차 관계, 도시에서는 이제 이질적이고 형식적 관계를 맺거든요. 이걸 뭐라면 우리는 2차적 인간관계죠. 그래서 공식적 관계, 그 다음에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딱딱한 관계, 편하지 않은 관계, 목적과 수단이 있는 관계, 이러한 관계가 도시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규범은 이제 농촌은 비공식 규범이 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사고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관습을 중시하고 우덜은 말씀을 중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게 이제 비공식 규범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전통과 관습을 중시한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도시는 사회 규범이 대체로 농촌보다는 법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식적 규범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식은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경계하고 유심히 지켜보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주민의식이 농촌에 비해서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인구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 밑으로 갈수록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도시는 벼령의 형태를 띄어.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는 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그쪽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에는 주로 일자리를 구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도시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많기 때문에 벼령의 모습을 보이고 노인분들이 별로 없고, 반면에 이제 농촌은
표주박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쑥 들어갔어. 생산 가능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의 인구 형태는 벼령, 그 다음에 농촌의 인구 형태는 표주박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지방과 도시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렇죠.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육성 발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주요 행정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겨갔죠. 이것처럼 낙후되어 있는 지방에 이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옮겨간다면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변천 과정은 여러분들 1단계는 많이 태어나고 많이 돌아가셨어. 왜냐하면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피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많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1단계였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많이 태어나고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먹는 것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3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적게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적게 돌아가시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적게 죽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 이제 4단계에서는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알아봤고, 여러분들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원인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출생과 사망이 자연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구 이동에 의해서 증감되는 거는 이사를 오고 이사를 가는 그런 전입과 전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인구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보다는 이걸 응용한 도표통계 분석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은 시험지에 이 문제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가지고 정신 없는데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죠? 특히 사회문화는 도표통계 분석 문제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아껴 써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공식들은 암기를 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여러분들 부양 인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수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피부양 인구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이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제외한 연령이야. 그러니까 부양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인구를 피부양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 부양비는 이제 여러분들 15세에서 64세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분의 어르신들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곱하기 100을 하면 그 생산 가능 인구 한 명이 그 노인 인구를 얼마만큼 부양해야 되는지 그 비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수 곱하기 100을 하면 유소년 부양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총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를 합친 값이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계산하면 15세에서 64세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 분의 0에서 14세 인구수 더하기 65세 이상 인구수 곱하기 100을 하면 총 부양비가 나오고, 여러분들 노년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합쳐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노령화 지수는 여러분들 0에서 14세 인구, 유소년 인구 분의 어르신들 인구 곱하기 100을 하면 이 노령화 지수가 나오는데, 이 노령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르신들 숫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높을수록 늙은 사회다, 나이가 많이 든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 두시고, 암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 듣고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셔가지고, 저 미스터추와 꾸준히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저한테 남겨주세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될 거고, 여러분들은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추였습니다.